이번 시간에는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선 날씨의 변화들 중에서도 날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 우선 먼저 기단에 대해서 볼 건데 기단이라는 거는 공기의 집단이라 그래서 공기의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의 집단 또는 뜨거운 성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의 집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들을 좀 볼 건데 크게는 4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적도기단까지 포함해서 5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시베리아 기단에 대해서 볼 건데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 위에 있는 기단이기 때문에 건조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고위도 쪽에서 오는 기단이기 때문에 한랭한 특징 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시베리아 기단.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는데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하고 다습한 고위도에서 오기 때문에 한랭하지만 오호츠크해란 이제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 있는 기단이기 때문에 다습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초여름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한 특징이 있는데 북태평양 이제 저위도 쪽에서 오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있었던 공기 덩어리였기 때문에 다습한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양쯔강 기단을 볼 건데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 이제 봄, 가을철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인데 이제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기단인데 양쯔강이긴 하지만 강이라는 거는 바다에 비하면 수분이 훨씬 부족한 상태고 양쯔강 그 주변은 다 대륙이기 때문에 건조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중위도 부근에서 오는 기단이기 때문에 온난한 특징. 그래서 봄, 가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그다음에 황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 그래서 봄, 가을에 황사가 일어나는 현상도 이 양쯔강 기단의 영향도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적도 기단 은 고온하고 다습, 온도가 높고 적도 쪽에서 오는 기단이기 때문에 고온이고 이 아랫부분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적도 기단. 그래서 우리나라 한여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우리나라 초여름 이제 장마철에 영향을 끼치는 2가지 기단이 있는데 위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밑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장마전선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장마전선 또는 정체정선이라는 하는 전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 2기단이 만나면서 장마를 만든다는 장마의 원인이 된다는 거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기단의 변질에 대해서 볼 건데 기단이라는 거는 대륙 또는 해수 위에서 만들어지는 공기의 집단이기 때문에 지나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차고 건조한 기단, 대륙 위에 있는 차가운 육지 위에 있는 기단은 차고 건조한 특징이 있다가 만약에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따뜻하고 다습한 기단으로 변질이 됐다가 다시 이제 비가 내리고 해서 따뜻한 육지로 가게 되면 고온하고 건조한 기단으로 변질이 되는. 그래서 기단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성분들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전선에 대해서 볼 건데 전선이라는 거는 성질이 다른 2기단이 만나면서 2기단이 만나게 되면 이제 면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면이 밑에 있는 바다 그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서는 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원래 면과 면이 만나게 되면 선이 만들어지게 되잖아. 이때 만들어지는 선을 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2기단이 만났을 때 그 접촉되어 있는 그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선면이 무엇인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전선을 표시를 할 때는 우선 선의 형태로 표시를 한 다음에 한랭한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하고 온난 전선의 경우에는 이게 동글동글하게 그다음에 패식 전선은 동그랗고 세모를 이제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체 전선 아까 전에 이제 위에서 오는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서 장마전선 또는 정체전선을 만든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 그래서 이걸 다시 표시를 하게 되면 우선 뒤에서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거고 그거 보기 전에 패색전선이랑 정체전선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면 2개를 비교했을 때 한랭전선이 만약에 이쪽에 따로 있었다가 앞에 온난전선이 있어. 그러면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좀 속도가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얘네 2개가 겹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제 포개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패색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
폐색이라는 건 이제 사라진다는 건데 조금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 전선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체 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었던 오호츠크의 기단을 예를 들면 오호츠크의 기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한랭 전선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면서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포개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선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이때 이 전선이 이 부분에 정체되어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비를 내리게 되는 장마 전선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조금 확인을 하고 뒤에서 이제 한랭 전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건데, 한랭 전선이라는 거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날 때, 그래서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비교를 하면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두 기단이 만나야 되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가게 돼. 이때 파고 들어가면서 위에서 이제 구름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구름이 이제 저군형, 쌓을 적자 써서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는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거든. 이러한 구름은 좁은 지역이 좁은 폭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제 길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우가 내리게 되는 소나기성 강우가 이제 내리게 돼. 그래서 이게 한랭 전선의 특징이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게 이제 한랭 전선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난 전선에 대해서 볼 건데,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전선이거든. 얘가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구름 자체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러한 구름을 우리가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게 되면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는 특징. 그다음에 아까 전에 확인을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전선면 뒤쪽에서 아까 전에 한랭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면 뒤쪽에서 비가 내리는 반면,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면 앞쪽에서 비가 내리게 되지. 그 다음에 특징을 더 확인하면 그 한랭 전선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뒤에서 오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은 날씨가 추워지는 특징이 있고,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린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 후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여기까지 전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이제 기단과 전선 그냥 각각 우리나라 이제 계절별로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단의 특징들, 그 다음에 기단 표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보자.